Nobelpriset i litteratur år 2024 tilldelas den sydkoreanska författaren Han Kang för hennes intensiva poetiska prosa som konfronterar historiens trauman och blottlägger människans sårbarhet.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소설가 한강입니다. 소설 채식주의자로 잘 알려진 여성 작가죠. 2000년 노벨 평화상 이후 온 국민들이 다른 부문에서 노벨상 받기를 염원해 왔었는데요. 20여 년이 훌쩍 지난 올해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 역시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뿌듯하고 기쁜 마음이고요.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니 안 읽어볼 수가 없는데요. 한강이 직접 입문작으로 추천한 작별하지 않는다를 오늘 급하게 주문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는 기쁜 소식과 관련된 에피소드 몇 가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가난해서 종이 피아노를 뚱땅거리며 연주하는 신용을 했던 시골 소녀. 어려운 살림에 이리저리 수없이 이사를 다녀야 해 힘들었지만 책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는 소녀. 누구인지 아시겠죠? 바로 오늘의 주인공 소설가 한강입니다. 아시아 여성 최초, 한국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자라는 빛나는 영광을 얻은 한강이지만 유년 시절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강은 1970년 11월 전남 광주의 기찻길 옆 셋집에서 가난한 집안 둘째로 태어났는데요. 한강의 아버지 한승원은 교편을 잡으며 틈나는 대로 글을 썼던 소설가였습니다. 궁핍한 삶이었지만 아버지의 문학적 재능은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하는데요. 한승원의 대표작이 바로 이상문학상 수상에 빛나는 아재아재 바라아재입니다. 훗날 임권택 감독에 의해 고 강수연 주연의 영화로 만들어져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상까지 받은 유명한 그 작품이죠. 한강은 10살 때까지 광주에 살다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이 있기 몇 달 전 서울로 이사했다고 하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유년 시절의 강렬한 경험이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형성했고 그 유령이 자신의 글을 괴롭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사의 비극적 경험을 소설가로서의 정체성으로 체화하고 다시 섬세하게 풀어내는 그의 소설이 집단 트라우마에 대한 사회적 치유를 가능케 한다는 평을 떠올리게 하죠.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유도 궁금해지는데요. 평론가들이 가장 먼저 꼽는 이유 역시 개인의 비극을 통해 지역과 시간을 뛰어넘는 공감대를 시적 문체로 이끌어낸 점입니다. 한강 문학의 우수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지만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가 보여준 K-팝, K-드라마, K-무비, K-푸드 등 한국 문화 전반의 저변 확대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최근 4-5년 동안 BTS를 비롯해 영화, 음식까지 모든 관심이 한국으로 쏠리면서 스웨덴 한림원도 한국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한국어가 그동안 가졌던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이제는 우리 문학의 높은 수준을 세계에서 인식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도 일리가 있습니다. 한강의 수상을 바라보는 다른 나라의 반응도 재미있습니다. 먼저 일본인데요.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터라 지난 아쉬움을 남기는 반응이 많습니다. SNS에는 상을 매수한 거 아니냐, 자기 공으로 여긴 한국인들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등 시기 섞인 반응이 올라오기도 했죠. 하지만 한강은 이미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작가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서점에 유례없는 특설 코너가 마련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시아의 경사라며 축하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특히 도쿄의 기이쿠니야 서점 신주쿠 본점에서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발표를 서점 내 모니터를 통해 상영하고 문학 애호가들이 함께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한강의 수상 소식에 환호와 박수가 쏟아져 감동을 주기도 했죠. 지금까지 한국 작가의 수상은 없었기 때문에 놀랐다, 한 권을 읽어보고 싶다는 순수한 반응부터 아시아 여성 작가가 국제적으로 평가돼 매우 기쁘다는 반응도 있었고 특히
사용하는 인구가 많지 않은 한국어로 작품을 썼다는 점, 또 여성이라는 점에서 마이너리티가 겹치는 작가의 수상은 세계 문학사 측면에서도 기쁜 결과라는 평가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중국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중국 매체들이 한강의 수상 소식을 앞다투어 전하고 있는데요. 이미 6개의 작품이 중국어로 번역 출간되어 인지도가 높은 상태라고 하죠. 물론 노벨상이 가치를 잃었다, 누리꾼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수준 낮은 시기심을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중국 역시 여성 작가인 찬쉐가 유력한 후보였기 때문에 아쉬움이 큰 탓도 있겠지만 노벨상은 순수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서구의 가치관은 당연히 한국과 같은 국가를 선호한다. 문학적 요소뿐 아니라 그 외의 요소가 반영됐다. 노벨상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다며 학문적, 문학적 목적 이외의 목적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불평하기도 하죠. 또 과거에는 노벨상 수상이 국민적 기쁨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아니다. 노벨상은 상품화됐다. 왜 이 한국인에게 노벨 문학상을 주어야 하는지 어이가 없다. 한국어로도 문학작품을 쓸 수가 있는 거였냐? 노벨상을 받은 작가는 이제 비난과 비판받을 일만 남았다. 찬쉐가 안 받아서 다행이다 등의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강의 책은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상처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내야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며 한강의 작품이 죽음과 폭력 등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를 시적이고 서정적인 문체로 풀어내는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는 평가가 더 큰 호응을 받고 있죠.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영화는 다양한 명작을 내놔 인상적이었는데 순수 문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작가와 작품이 등장할 줄은 몰랐다라거나 한국 작가들의 작품은 정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았다는 게 충격이다 라는 솔직한 반응도 인상적입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한한령으로 인해 한국 영화 개봉이나 대중가수 공연 등이 사실상 제한된 상태였는데요. 이번 수상으로 중국 내 한국 문학 붐이 불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한강의 소설 중에는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와 제주 4.3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 등 역사적인 사건을 다룬 작품이 있는데요. 억압된 중국 내에서 민주화 운동이나 독재 국가 권력에 대한 폭력 등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나아가 중국의 민주화에 어떤 영향을 줄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가슴이 무언가에 짓눌려 숨이 막히는 느낌, 가슴이 촘촘히 긁히는 느낌,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는 평을 보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또 대만의 반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채식주의자를 비롯한 한강의 소설 4권이 들어갔고 이미 완판되어 더 이상 구할 수 없다고 하죠. 특히 제주 4.3 사건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가 자국의 2.28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큰 공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28 사건은 1947년 국공내전 패배 후 대만으로 옮겨온 중국 국민당이 반정부 봉기를 제압하며 시민 2만 8천여 명을 학살한 사건인데요. 우리 현대사의 아픔에 공감하고 각자의 상처를 치유받는 인류 보편적인 정서가 있다는 점에서 한강의 소설이 가지는 힘과 잠재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은 자랑스러운 한국 작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날씨가 선선해졌는데요. 독서하는 가을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은 한 외국인이 남긴 글을 소개하며 마칠까 합니다. 기생충이 오스카 작품상을 수상한 것도, 넷플릭스에서 한류 드라마가 인기를 끈 것도, 블랙핑크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것도, 이제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한 것은 한국 문화가 세계의 주류가 되었고 심지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오늘도 저희 재미슈가 준비한 소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